아니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시네요. 5페이지에서 지방세 징수 현황 및 체납 문제 부분은 방금 박성원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 자금 압박과 무제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까? 네, 많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세 부분에서 법인 소득세나 이미 거기에서 결손을 떨어버린 경우에는 아예 무제산이하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재산도 이미 없고 그런 경우에는 징수가 이 압류 네. 절차 같은 것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 강구가 저희가 이게 독촉 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바로 재산 추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이제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 의뢰하고요. 혹시 그 체납자 대상 특별 징수 기간을 네. 지금 연유례하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분기별로 설정하면은 좀 더 나아질까요? 저희가 그 도에서 저희가 이제 목표액을 주거든요. 체납세 같은 경우는 47% 현금 징수고 10%그 결손 처분을 하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룹별로 나눠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대로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지 7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세액 감면 현황 보시면 24년도 비과세 및 세액 감면 금액이 240억 원이죠. 네. 240억 원에 달하고 이와 관련된 세수 손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감면이나 비과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저희 할 일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비과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감면 기간 내에 가서 현장 가서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추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데 관연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아무리 강화해도 체납자에게 일괄 납부보다는 분할 납부도 절충을 하지요. 맞아.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네. 있어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저희가 그 분할 납부를 많이 유도합니다. 그분들이 막 돈이 체납액이 한 1억이나 되는데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 하시길래 한 3개월이나 6개월로 나눠 가지고 하시면은 좀 많이 납부하는 편입니다. 납부율이 높아진 네, 편이에요. 네. 또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 현황 보면은 2023년과 2024년도 징수액 비교했을 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다 감소돼 있거든요. 특히나 지방소득세는 공공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혁신도시 지방세 감소 이유가 영업소득이 없어가지고 영업소득이 없어. 한전 같은 경우 아까 그 한전에서 안 돼가지고 네, 한다 네. 말씀이시죠? 거기에 10%가 우리 지방소득세로 오기 때문에 한전에서 영업이나 전력거래소 같은 데서 이익이 있어야 저희한테 10%가 오는데 아니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돼 버리면 민간 부문의 어떤 세수 확대 방안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방법은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재정세무과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죠, 말 그대로. 2022년도에 처음에 한 700억 정도가 됐거든요. 예. 신도시에서. 근데 지금 작년에 한 500억, 올해 한 4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탈루 세원이나 그 세원이 없는 것 있는가 그런 것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뭐 국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페이지 14페이지 좀 보실까요? 취득세 징수 및 징수 교부금 현황을 보면 이 부분도 취득세 징수액하고 징수 교부금 조정 교부금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취득세가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이것도 똑같습니까? 사유가? 네. 거래가 안 돼요. 저 이번에 집을 팔려고 했는데 집을 못 팔겠더라고요.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아파트나 일반 뭐 전담이라든지
만약 이런 형식으로 된다면은 가만히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게 감소가 계속적으로 지연돼갖고 이게 기인한 원인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세무과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경기 변화 지금 우리 나주 경기 변화에 민감한 예산 조정 계획 같은 걸 따로 수립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토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교부금을 받아오려면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부영도 그러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이제 내년에 자기가 지금 입주하면 한 130억 정도 네. 또 취득세가 새로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취득세 납부에 대한 좀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세금 혜택이나 뭐 신고 절차 뭐 간소화 등 뭐 이런 것도 시행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취득세는 말 그대로 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이 요즘 좀 많이 간소하게끔, 인식이 예, 예, 예. 저희가 또 오시면은 또 친절하게 다 신고서 다 작성해드리고 또 세액까지 산출 다 해드리니까. 아니, 참 이게 보면은 이 경기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뭐 세수가 기본적으로 등폭을 감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버리면 제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 속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서 그 뭐죠 세금 걷어들이는 드라마 386 기동대요. 예, 뭐 그게 막 생각이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체납세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 특히 거래세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적이에요. 이제 체납세는 어떻게 됐건 간에 저희가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참 체납액 징수 활동 같은 걸 보면은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도 타시고 그러시겠지만 다른 어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다른 건가 뭔가를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 재산 뭐 저희는 항상 하고 있지만 더 좀 강화시키고 미납 시의 강제 추심 절차를 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자동 납부 시스템도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체납자한테 맞춰줘서 맞춤형 분납 프로그램 아까 하신 것처럼 그걸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책자를 보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가 자료 제가 요청을 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의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제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고액 체납자 부분은 뭐 조영미 박성은 의원님이 일단 질을 하셨던 것 같고 과오 환급금도 기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시금고 지정 방법, 시금고 약정이율 비교, 그러니까 변경 전후 비교가 돼야 되겠죠. 금고 약정 금리 비공개. 네.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로 돼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금융법으로. 그런데 금고 약정 비율이 비공개로 유지되는 것은 이 법률을 잘 모르고 나주시의 세무과의 어떤 행정을 살펴보시는 시민들한테는 금융기관 영업 비밀 보호 맞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어쨌든 영업 비밀 보호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여하튼 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자금의 운영이잖아요. 이 투명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라보면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도 이제 있겠지만 약정 금리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 시민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의혹과 불필요한 의혹과 신뢰 문제에 초래가 되거든요. 지금 금고 지정 시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 기준 및 가중치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공정성과 경쟁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금고 약정 비율을 비공개로 인한 시민의 알 권리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그 말 그대로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 금리가 이제 그 말 그대로 노출됐을 때는 서로 영업 비밀이 하고 어떤 또 낮은 데는 또 그 영업장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이제 또 금리가 높은 쪽으로 또 많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그 은행에서는
또 이렇게 타격이 갈 수 있고 또 금고를 선정할 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영업 그 이익에 대해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든 시군들이 그걸 비공개로 다 처리하는 입장이거든요. 금융기관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 이율, 평균값이나 대략적인 범위만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예금이나 공금을 관리하는 금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농협이나 금융기관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좀 우리가 협력 사업비를 올리는 방법하고 새로운 회계가 있을 때 그 금리가 높은 쪽으로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말을 하거든요. 금리를 그래서 높게 쓰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정도입니다. 지금 NH가 1금고죠. 네, 그리고 NH가 광주은행이 광주가 2금고. 지금 NH가 1금고로 지정된 지 몇 년이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금고 역할을 계속 지금 NH 농협에서 하고 이금고는 지금 강주은행에서. 근데 보통 이제 평잔액이 보통 이제 1금고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한 80%대 20%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강주은행 쪽에서는 새로운 회계를 가져오려고 조금 더 우대 금리를 좀 높게 쓰는 편이고 또 강주은행은 그 우리가 금고를 선정하는데 배점 기준을 보면은 그 모든 그게 강주은행보다는 농협이 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1금고이기 때문에 거기는 금리를 그렇게 그닥 보수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1금고로 이번에 다시 또 지정되기 전에 예. 약정 이율 변화가 있나요? 약정이율 변화는 없는데 거기는 협력사업비를 높였어요. 협력사업비를. 예, 거기는 협력사업비를 높이고. 협력사업비 공개도 그것도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공개해요. 협력사업비. 예. 1억 9천 정도. 1억 1년에. 9천 정도. 예. 강주은행은 5천 정도고. 그건 이제 5천 세입 처리하니까 저희가 그 공개 사항이 아니. 혹시 약정 비율을 NH하고 광주은행하고 예. 둘 중에 누가 더 높게 제안을 했습니까? 노코멘트? 예, 놓고. 노코멘트 하면 불편한데 이것을 제가 지금 유추할 수가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만 듣고도 노코멘트 한다는 것은 유추가 되네요. 그런데 저는 참 그래요. 이게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법과 또 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위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평가 프로세스 그 부분에 있어서 금고 심사 기준 또 항목별 가중치 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 내역 약정률은 빼버리고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최소한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한테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면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고를 선정하는데 4년 후에 선정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사항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안 계시구나. 과장님은 저는 못 걷네요. 어차피 행정 연속성이 있으니까 뒤에 계신 우리 또 팀장님들 네, 중에서도 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제안한 부분은 물론 이 세무과의 지금 시금고 지정 이 현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시고 싶겠죠, 솔직히. 근데 법으로 일단 상위법으로 막아져 있고 금융법으로 막아져 있고 또 우리 어쨌든 우리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있는 시금고에 우리가 기본적인 또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금융 약정 비율만 제외하고 좀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꼭 4년 안 걸려도 돼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것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이미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라. 예 심의위원회 우리 뭐 심의위원회 구성이 의회도 있죠. 예, 의회도 두 분이. 예, 그 두 분이 워낙 입을 다물어 가지고 저도 모르겠거든요. 여하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는데 오늘 그 어쨌든 우리 세무과는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뭐 1위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 1등을 계속 한다고 그래서 이걸 잘한다고만 그냥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내실적으로 정성적으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쪽에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